등, 허리, 꼬리뼈까지 이렇게 해서 라인을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 WS자의 구조가 우리 몸에서 전체적인 체중을 이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고개를 수그려서 뼈의 변형이 온다. 뼈의 변형이 온다면 이 S자의 라인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위에만 무너지면 해당등이 아니라 그 위에 무너진 만큼의 그 힘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조정해 가죠. 그렇겠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자목이라고 그러고 스트레이트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상체의 체중, 여러분들이 한 70kg 체중이라면은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체중, 한 40kg 이상이 그대로 척추가 받게 됩니다. 척추가 받게 되면 위에 있는 건 무게가 하나씩 점점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는 거. 그럼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가냐? 안 내려갑니다. 밑에는 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단계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느냐? 소위 말하는 허리뼈 3번, 4번, 5번에서 그 힘이 집중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0kg의 무게를 매일같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몸이 제가 아무리 강철 할아버지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기서 저 안에 있는 이 연골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디스크입니다. 한번 튀어나온 연골은 잘 안 들어가요. 수술해도 잘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힘을 받는 구조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저 힘을 받는, 자,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평소에 잘 바른 자세로 좀 삐딱하게 앉았다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습관을 잘 들이시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주로 이제 강의를 재밌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얼굴이 이렇게 재밌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재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급적이면 재밌게 하려고 그러지만 제 톤을 보시다시피 일정합니다. 중저음으로. 조금만 강의에 재미가 없으면 금방 졸려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다만 재밌다고 하는 건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솔깃할 만한 이야기들이고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해볼 만한 내용들이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재미있게 들어야 재밌는 거지. 제가 아무리 재밌게 강의한다 해도 제가 뭐 프로 개그가 아닌 이상은 어렵죠. 재밌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은요 매 시간마다 저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씩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 아이템들을 계속 주고 싶어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눈썹 사이 재보셨나 친구들? 재보세요. 재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원칙입니다. 눈썹이 넓으면 넓을수록 사람들이 허술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허술하다고는 아닙니다. 눈썹이 좁으면 좁을수록 사람들은 까칠해지고 그다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치밀해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치밀하냐 까칠하냐 그다음에 허술하냐 아니면 마음이 넓으냐라는 판단은 순전히 여러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키워드 던졌으니까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안목을 한번 정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관상을 봐주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인데 다른 게 이런 정도의 관상이 다른 거 깊이 있는 내용을 안 하고 깊이 있는 관심 있는 학생은 책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손금도 봐주냐고 하는데 손금은 안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체질을 하게 되면 손을 보게 됩니다. 손을 보고 좀 체질의 어떤 특징을 약간 구분할 수 있는 나름대로 형태를 갖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책상에 손을 얹고 한번 얹어보세요. 예. 그리고 자기 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 손을 보세요. 예, 다 달라요. 여러분 얼굴이 다른 만큼이나 손의 모양도 다르고 손에 붙어 있는 살점도 다르고 손가락 크기도 다르고 예,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약간 어떤 그런 감각을 얻는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정도고 예, 여러분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영화를 만들어가는 게 예, 제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예, 음량과 오행입니다. 학생 어려운 한자 많이 쓰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예, 딱 이 정도면 돼요. 그래서 자, 음량오행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일 어려운 이야기 하나만 딱 할게요. 잠깐만. 음량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 오행은 조금 다르고 산이 있으면 이제 해가 산을 비추게 됩니다. 예, 비추게 되죠. 그러면 산에는 이제 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예, 해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 이제 하죠. 양달하고 음달이 나뉩니다. 뭐에 의해서? 해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음량이라고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쉽게 일상적으로 쓰는 이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분법. 자,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원시적인 본능입니다. 사람이 이분법을 나누는 거. 왜 이분법을 나누냐? 나한테 유리한 거, 유리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 어떤 그 생존의 필요성도 생기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봐야 재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인간관계,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의 인간관계는 딱 그겁니다. 내 친구냐 아니다. 그런 이분법의 생각. 자, 그게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음양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좀 진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바로 음양입니다. 자, 음양, 예, 이해하셨죠? 예, 이게 음양이고 이런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생각을 쭉 해보세요. 음양의 원칙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대상은 예, 이분법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이 있는 게 뭐 남자, 여자, 밤낮도 있고 예, 그런 아주 단순한 양면성에서부터 그런 단순한 양면성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동전을 보면요 500원짜리가 이만하죠. 제일 작은 10원짜리. 동전은요 앞면이 크면 뒷면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죠? 앞면이 작으면 뒷면도 작아요.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실생활에 조금 더 넓혀보자 이거죠. 자, 사람들이 장점이 많은 사람 있으면 그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을 보는 양면성이겠죠. 첫 번째로, 자, 그런데 신기한 게요. 예, 장점이 많은 사람들은 예, 단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예, 단점도 별로 없죠. 여러분 친구야, 나는 쟤는 보면 말이지 예, 단점은 없어 보이고 예, 장점만 되게 많아 보이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예, 그 친구는 단점이 없는 게 아니라 단점을 감추려고 예,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친구를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점이 많고, 자, 우리나라의 그 항구들 있잖아요. 항구들 이름이 산으로 끝나는 항구들이 많죠. 부산, 울산, 군산, 뭐 있죠? 뭐 있나? 예, 뭐 이런 것들. 예, 산으로 이름 붙지 않아요. 왜 산이 붙냐? 항구라고 하는 건 예, 육지와 인접한 바다가 깊어야 됩니다. 육지와 인접한 바다가 깊으려면 그 주변에 굉장히 산이 높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바다가 항구라는 게 생겨났지. 그런 양면성들이 우리 주변에는 열려 있습니다. 속담으로 말하면 새옹지마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 자, 음양이라는 말만 쓰지 않았지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음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음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냐? 예.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계속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디퍼런트리죠. 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결국 이 시대를 리드하는 천재가 됐어. 예. 결국 창조라는 개념이죠. 예. 잘 보세요. 창조적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 예. 그럼 여러분 자 이런 이야기 딱 들으면 나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다르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창조적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생기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들일까?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좀 창조적이고, 독특하고, 뭔가 항상 기발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 성격이 굉장히 모나죠. 모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특별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잘 지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려면 어때요? 친구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인드를 하고 같이 공감을 갖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돈독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죠. 심하게 말하면 주변하고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실제로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불편한 인간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지만 창조적인 사람. 그러면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공감이라는 표현. 우리가 인간관계를 제대로 만들려면 공감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뭘 포기해야 되냐? 이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라는 것을 사실은 포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공감하면서 또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음량이 말해준 이치는 뭐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아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패턴은 이해하셨을 테니까 제가 이제 쭉 그런 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에 살려면요, 적응을 잘해야 된다. 적응을 잘하는 게 필수죠. 적응을 잘하는 게 필수인데, 이 적응을 잘하려면요, 적응을 잘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주변 환경에 민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자한테는 약해야 되고 약자한테는 강해야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지만 우리가 적응이라고 한번 그쪽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자 이러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건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환경을 리드해가거나 만들어갈 능력이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도 말해줍니다. 우리가 적응을 한다는 것, 적응을 잘하면서도 뭔가 내 주변, 내 위주로 어떤 삶의 어떤 독특한 그 아우라를 만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갑니다. 또 하나,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잘 보세요. 게으른 사람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별 안 됩니다. 정말 정말 그 뭐죠? 종이 한 장.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다 좋은가?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 태생적으로. 물론 내가 좀 노력해서 여유가 있고 부지런한다는 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순서가 좀 순서가 없어서 여러분 주변에 세심한 사람들 있죠? 세심하다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 세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일까? 소심한 사람들이죠. 잘 아시는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세심하고 어떨 때 소심하다. 그거는 정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심한 사람들은 소심함을 가지고 산다.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열정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 열정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 열정의 뒤에는요 집착이 있습니다. 무섭죠? 자, 우리 여학생들 남자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남녀를 떠나서요. 전쟁 같은 사람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이런 열정 있는 사랑을 해보고 싶죠. 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은 매너가 좋아야 된다고,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조건이라면. 자, 그럼 매너가 좋고 열정이 있으려면 매너가 좋다는 말. 사회에서 지켜야 될 매너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너 좋은 사람들은요, 그 책을 보기 이미 이전부터 매너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매너가 좋으려면 내가 옆 사람들한테 배려를 잘해야 되죠. 옆 사람들한테 배려를 잘 하려면 옆 사람들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옆 사람 눈치를 잘 보려면 그만큼 세심해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느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려면 태생적으로 소심하게 태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매너가 좋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 데이트할 때 좋지. 같이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 소심함을 견디고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다. 전쟁 같은 사랑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제가 감히 충고 드리면, 여러분들은 전쟁 같은 사랑을 통해서 멋진 데이트를 몇 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평생을 살려면 그 사람의 집착을 견뎌야 돼요. 무섭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인연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판단하고 제가 그냥 말할게요. 여러분들 알아서 적으세요. 사회 나가면 좀 실용적이기 때문에 좋죠. 사람이 좀 실용적이다라는 사람. 실용적인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기회주의자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회주의자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뭐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한테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뭘 봐도 사람을 만나면 내가 책을 읽건 공부를 하건 뭘 해도 심지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개 아이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이면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산만. 대개 아이는 무지하게 산만합니다. 주의를 이루합니다.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개 아이는 집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면은 뭘까? 정답. 친구들하고 안 어울린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아주 간단한 내용을 조금 하면 여러분 인생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이면 하고 싶은 소위 말하는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행간의 의미를 캐치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린 뭐냐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인들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누적해온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 인식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제 리포트 쓰고 수업 듣고 시험 보고 발표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해도 잘해야 되고 판단도 빨라야 되고 정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해 빠르고 판단 빠르고 정리 빠른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 이 사람들은 오해와 억측이 많은 사람들. 오해와 억측을 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모든 그 불확실성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어떤 일목요연한 걸 정리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 것도 없이 이해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그런 건데.
굉장히 주변에 활발한 사람들 있죠. 재밌고, 재밌고 활발한 사람들 있어요. 재밌고 활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체적으로 약간 방정맞은, 그걸 피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샤프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냉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요? 대체로 밴댕이 소갈머리들이 많아요. 잘 보세요. 없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또 우리가 대단히 독립적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물론 여러 가지 독립적이라는 의미에는 좀 주도적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주도적인 사람들, 독립적인 사람들, 좀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잘 관찰해 보면요, 독립적이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랑 같이 다니지 않고 혼자 뭘 해간다는 의미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의외로 자아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친구들하고 쉽게 어울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울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울리면 뭐야? 어울린다면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나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독점하거나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주도하는 사람들도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요, 여럿이 모였을 때 가만히 자기가 그 무리 속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해 있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뭔가 튀고 싶어하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심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대화가 끊기고 어떤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들한테 없어지면 굉장히 불안해요. 어떻게든지 또 자기 주도를 만들려고 또 그런 걸 많이 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약속 말고 약속을 하면 절대 늦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친구들이 늦게 나온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는 그 시간 전에 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항상 친구들 30분 늦게 온다는 걸 매번 알지만 매번 자기는 30분 먼저 가서 1시간 기다립니다. 요즘 뭐 그런 경우 서로 막 전화를 하고 오니까 그런 경우 없는데, 그런 심리 구조는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면 뭐냐?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열등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심한 열등감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 친구가 실제로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열등감이 있냐고 하니까 그 친구 말로는 그래요.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냐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오면 자기 성적을 안 보고 친구 성적을 먼저 봐요. 항상 비교하죠. 뭔가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내가 성취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결국은 그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학생들, 그 친구 말고도 자살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한의대도 자살한 학생이 몇 명 있는데, 그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런 성격입니다. 비교, 열등감. 그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자살하는 것 같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살하죠. 왜? 1, 2등의 뭐 그런 거 단계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 다음에 정말 자살은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왜 자상하다?
같은데 스스로 내가 자상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상하면 좋죠. 그죠? 예. 근데 자상한 사람들이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예. 이 성도착인 사람들 있죠. 자상한 사람들이 다 성도착은 아니지만, 예, 성도착인 사람들은 예, 거의가 자상한 사람, 자상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 우리가 성범죄까지도 이렇게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예, 약간 이 반응증 성도착이 있는 사람들은 예, 좀 이런 거 자상한 캐릭터들이 좀 나오죠. 대학생들은 자상한 선배들이 예, 오늘 가져가면 왜 그러냐면요. 뭐 이것까지도 음량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상하다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너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매너가 좋은 사람들은 약간 소심한 편이죠. 사람이 소심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 같은 자극에도 예, 반응이 뭔가를 반응하는 구조가 빠른 거예요. 그렇겠죠? 예, 반응하는 구조. 자, 이걸 의학적으로는 대뇌 변연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뇌 변연계가 아주 예민하게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대뇌 변연계가 예민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반응뿐만 아니라 어떤 자극에 민감하죠. 예. 사람이 갖는 자극 중에서 제일 강한 자극이 성적인 자극. 예. 아시겠죠? 저렇게 생기는 구조를. 그래서 이런 성에 아주 민감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범죄로 간다, 뭐 여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예, 자살한 사람들을 예,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예,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잘 금방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들 있죠. 예,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러고 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긍정적인 건 좋습니다. 예, 시크릿을 불러온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자,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예, 나쁘다기보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럼 반대로 좀 비관적인 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나쁘다고만 보기 어려운 게 되게 그 사람들은 그 인정이 많고 생각이 깊고 정이 많고 뭐 이런 개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좀 좋게 긍정적인 게 좋죠. 우리 주변에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신일 수도 있고 자존심 강하다. 우리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마왕 수준이라는 굉장히 강하죠. 자존심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아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에 그러죠. 내가 친구하고 장난치면서 칠 수도 있고 약간 좀 심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자존심 강하다는 평을 친구한테 듣냐면 그런 아주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예. 반응해서 그럼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건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뭐를요? 마치 자기 어떤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유하고 부드럽고 예, 좀 털털한 사람들이 사실상 좀 더 그 속이 좀 강한 사람들이죠. 또 이해할 수 있는 동량, 자존심을 뭐 적당히 세우는 건 모르지만 좀 심하게 세우는 건 좀 그렇습니다. 잘 마시고 예, 어렵지 않죠? 예, 이게 바로 음량의 문답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정확히까지 하고 명예욕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잘 한 번씩 자꾸 떠올려 보세요. 남을 돕는데 굉장히 솔선수범인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예, 해요. 실제로 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예, 막 하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생각도 있냐면 저 명예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돈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예,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 보면은 그 익명의 기부자들이 있어요. 1,000만 원, 1억씩 내면서 전혀 이름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떤 심정일까? 여러분 그러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심정일까? 그 사람도 명예욕이 강한 사람, 굉장히 강한 사람. 소위 말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내면 신문에 뭐요? 한 줄 이상 안 나오죠, 그죠? 한 줄 이상 안 나오죠. 근데 나는 그 한 줄 정도 갖고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어떤 강한 자부심이에요. 아예 이런 빼면 말지. 그런 정도. 물론 조금 뭐 그 기부를 하는 건 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본적인 명예욕이 있다는 거고 익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꼭 집에 가서 네,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해보세요. 칭찬을 하면요 훌륭한데 칭찬하면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형들 아시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라든지 뭘 이런 거 그러냐고 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경우도 있고 예. 칭찬을 거부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예. 거부를 통해서 예. 칭찬을 반복하게 만들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칭찬받을 행위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훌륭한데 그럼 뭐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딱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의외로 우리가 칭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거기다가 거부하고 그러면 네, 좀 그렇죠. 거부했는데 뭐예요? 내가 그래 별거 아닌가 보다 할 수 없잖아. 그지? 우리 구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 그냥 진짜 훌륭해. 참으세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맡은 게 아니죠. 그다음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도서관에 계속 예, 너무 도서관 문 열 때 들어가서
도서관 둔다거든요. 그 생활을 360일 반복하는 사람들. 위대해 보이죠.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만족감을 갖고 싶은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있다가 오는 겁니다.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서 공부해 보셨지만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360일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아주 독보적인 결과를 냈다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소위 말하면 자기만의 평화를 얻어가는 거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것도 다 음량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사회생활에서 아니면 조직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어떤 업무의 능력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인간성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불행히도 양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천재라고 그러지만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취약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어떤 업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상 많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할 땐 이걸 보고 취직을 하죠. 그죠? 저는 승진할 때는 이걸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렇게 양면적인 구별은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든지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죠? 이름 썼나? 이름 써야 됩니다. 쓰고, 자, 우리가 1번 됐죠? 2번. 자,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짜 퀴즈입니다. 자, 제가 드린 음량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케이스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것도 음량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시고, 소위 말하는 체험이라는 거 한번 해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음량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다 알아 쓰시고 쉬었다가 4시 정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은요, 용감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일을 신속하게 한다. 겁이 많은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일을 어떻게 할까? 확실하게 하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한 차이는 일에 대한 어떤 정밀도의 차이입니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 조금만 더 써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니까
자, 수업에 열심히 임한 사람들은 임했다는 것을 이 종이를 보고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점수를 잘 받으려는 학생들은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수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단서라는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이따가 다시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음량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이 자체가 결국은 음량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쭉 나름대로 어떤 관찰,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쭉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 우주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관찰해 볼 수 있겠다. 그럼 인간을 이 두 가지로 관찰하면 뭐가 될까? 하나는 정신, 하나는 육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신 활동을 하려면 하는 일종의 말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육체 활동을 해도 육체 활동을 해야 되는 우리 몸에 어떤 장치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뭐 한의학에 관심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장육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장육부 5개가 뭐고 6개가 뭐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오장육부라는 개념은 자, 우리 몸에서 말한 이 정신과 육체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오장이라는 건 이 정신 활동을 담당하고, 육부라는 건 이 육체 활동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인들은 우리 몸의 이 체간이잖아요. 체간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놀래거나 무슨 어떤 스트레스 받았거나 그러면 가슴이 툭툭툭 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 아주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는 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머리는 뭐냐? 그냥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물론 나중에는 그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가설들이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자, 그러면 오장은 생각을 하고 육구는 이제 행위를 한단 말이지. 육체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뭔가를 받아야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아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초에 의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행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밥이 필요해. 소위 말하는 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그려면 여러분 잘 따라 그려보세요. 오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생각하고 행동은 묶여 있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된다는 그런 가설 있으니까 5장 옆에 육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5장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어떤 정보원들이 필요하죠. 어떤 정보? 눈, 코, 입, 귀 같은 정보원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정보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육부는 어때요? 육부가 어떤 행위의 주체라 그랬으니까 행위를 하려면 그 행위를 실제적으로 하는 행동 대원들이 필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팔하고 다리라고 보시면 팔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육부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밥이라는 걸 먹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소화관 육부를 지나면서 육부는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소화관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에 관련한 위장부터 해서 대장, 소장 다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아닌 것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들이 이렇게 팔다리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팔다리가 어떤 효과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행동 지침이 필요해요. 우리가 팔다리가 달렸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렵시대의 어떤 인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을 왜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포획물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판단을 여기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행위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장 6부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관 안에 모여 있습니다. 머리는 안테나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뭘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숨을 쉽니다. 그죠? 숨을 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뭘 하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죠. 정보를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숨을 통해서 오는 숨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천기라는 게 되고, 한글로 써줘요? 그죠? 그리고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식이가.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요 다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들도 결국은 땅에서 나와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땅에서 나와요. 그러면 저 이야기는 뭐냐? 이 세상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사람은 그 사이에 있어서 하늘의 기운을 받고 땅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 활동을 하는 어떤 객체라는 이제 정의를 옛날에 동아시아 사람들이 하게 되죠.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그림 나중에 다시 또 그릴 겁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교하게 우리가 건강 이야기하면서 그릴 테니까 대충 저런 그림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육체 활동을 했으면 정신 활동도 수반해야 됩니다. 그 반대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춘 행위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잘 먹어야 되고, 예, 운동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활동을 했으면 또 잘 쉬어야 되고, 그죠? 예, 그 이야기들을 해갑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되고, 자, 이 그림은 또 그릴 테니까. 그 다음에는 오행에 관한 내용을. 자, 오행에 관한 내용은 조금 복잡해요. 예, 복잡하고 그다지 현실성도 많지 않습니다. 예, 좀 복잡하고, 예, 복잡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 지금의 현대인들의 사유 방식이 좀 고도화되기 때문에 저런 건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왜 제가 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아까 사주표. 예.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저 오행이라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외워야 될 거나 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예, 이런 건 없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야, 예, 앞으로 저기에서 나오는, 예, 용어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이제 따라와 보시는 거예요. 자, 오행이라고 하는 건 아까는 이 세상을 구성한 요소가 두 가지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 5가지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5가지는 어떻게 나누느냐? 아까 음양이라는 게 나왔죠? 예, 음양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음양이라고 했을 때는 양이 주는 의미는, 예, 약간 좀 액티브한 의미가 있고, 예, 음이 주는 의미는 약간 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뭐랄까, 낮이 양이라면 밤은 음이고, 좀 상대적인 같은 이분법이지만 밤을 양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러고 낮을 음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약간 좀 액티브한 쪽이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을 때 액티브한 게 양이다.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액티브한 게 양이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음양입니다. 예. 근데 이 음양을 다시, 예, 4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가 음양은 계속 이제 반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봄이 되면, 예, 봄,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오고, 가을, 겨울 와서 다시 봄 되고, 낮 되고 밤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음양도 계속 돈다는 어떤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예, 돕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 행자가 들어가요. 이거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스테이지를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게 이제 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게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음의 어떤 하나의 끝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점점 양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양으로 올라갔다가 양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가서 다시 이제 양이 점점 성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 양은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음이 되면 다시 어떤 그 정점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사이클이 되죠. 그러면 스테이지는 4개가 됐습니다. 왜 5개였냐? 자, 이 사이클을 움직이게 하는 전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죠. 그게 이 축입니다. 자, 이 축을 포함해서 5개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봐야 소용없고, 예를 들면 자동차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자동 기어라서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수동 기어는, 예, 기어를 이제 사람이 바꿔줘야 되죠. 클러치 넣고 1단 기어를 넣죠. 예. 자, 1단 기어는 뭐냐면 자동차 동력이 있으면 기어의 크기가 좀
크다고 그래야 되나? 예, 기억이 좀 큽니다. 예, 크다는 자, 이 1단계의 특징은 예, 기어의 크기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1단계의 특징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힘의 종류. 대신 뭐예요? 속도는 안 나죠. 하지만 어떤 그 정지해 있는 힘을 물체를 움직일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올라가면 예, 일단 한번 차가 움직이고 시작하면 기어를 또 바꿔줘야 돼요. 예, 바꿔주는데 바꿔주면 이제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계속 바꿔주게 되죠. 속도에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힘은 정지 상태를 예,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예, 그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속도를 계속해서 끝까지 속도를 만들어가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작이라고 보시고, 예, 여기를 이제 뭐 발전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발전. 자, 그리고 차를 이제 계속 100km, 뭐 150km까지 갔어요. 예, 갔다고 칩시다. 가면 어느 순간에 계속 속도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순간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죠. 돌아오려면 다시 속도를 조금씩 줄였죠. 자, 속도를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가 130km라고 봅시다. 여기도 130km예요. 예. 외향적으로 보는 어떤 힘의 크기는 같지. 예. 속도는 비슷하지만 뭐가 달라요? 가속도가 다르죠. 예. 자, 이쪽하고 1번 스테이지하고 2번 스테이지, 3번, 4번 스테이지가 있으면 2번, 3번은 사실은 크기는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들어가는 방향, 하나는 올라가는 방향. 그리고 자동차는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되지만 예, 속도를 거의 이제 0에 가깝게 해서 완전 이제 정지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이 4번 스테이지입니다. 자, 이게 자, O형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 뭐 1번, 2번, 3번 이런 아라비아 숫자도 없었을 뿐더러 옛날에는 예, 여기다가 예, 부호를 붙였죠. 1번은 뭐라고 쓰냐? 마치 땅 속에서 싹이 올라오는 듯한 그 느낌이다. 예, 저기면 뭔가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 예. 여러분 콩나물 이렇게 쭉 올라오면 굉장히 힘이 셉니다. 예, 뭘 막 그 냄비 뚜껑도 막 들어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 힘이다. 빠르진 않지만 뭔가가 시작되는 흐름이 마치 나무가 올라온 듯한 예, 그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나무목이라는 예, 부호입니다. 부호를 붙였습니다. 아, 이게 나무목이다. 나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니라 그냥 목이라는 부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붙이고 만약에 이제 운동이 점점점 강화돼서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해진다. 근데 그게 마치 예, 불이 타 올라가는 것 같다 해서 예, 화라는 부호를 붙였죠. 부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자, 그러면 똑같이 이 나무가 올라오고 이제 나무가 이제 번성해 가는 거죠. 예, 가지가 막 쫙 생기고 막 잎이 막 계속 무성해지고 예. 그러다가 예, 이 나무가 예, 무한 성장하면 안 돼요. 예, 무한 성장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다시 이제 없어져요. 딱 지금 이때인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이제는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볼 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나뭇잎이 점점점 떨어져 갈 거예요. 예. 왜 떨어져 가느냐? 날씨가 싹 추워지면서 나무들은 뭘 느끼냐면 오싹함을 느끼죠. 아, 이게 이제는 더 이상 크면 안 되겠구나. 예. 그리고 스스로 어때요? 나무 잎에 들어가 있는 양분들을 이제 걷어 모아요. 걷어 모아서 그 어디로 모으냐면 나중에 이제
열매로 모으고 씨앗으로 모이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무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소한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뭐요? 다 필요 없는 것들 다 이제 떨어뜨리죠. 네, 다 떨어뜨린다. 다 떨어뜨리는 거 잘 보시면 어떤 이미지냐? 마치 우리가 도끼나 칼로 나무를 베어가는 형상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이라는 표현을 썼죠. 마치 쇠붙이가 우리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떤 이 쇠붙이를 봤을 때 그 느낌들 약간 좀 굉장한 느낌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운동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에다는 수라는 부호를 붙였죠.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물입니다. 그리고 물은 절대로 스스로 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밑으로 가죠. 나무가 위로 올라가는 건 이 힘을 받았을 때 올라가.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건 이 힘을 받았을 때 올라가죠. 예. 그래서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네, 땅 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토라는 부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토는 약간 그 중간 매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축들이 토이고 실제로 이 바닥 자체가 토입니다. 지금 제가 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얹어 있는 형상일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토의 개념을. 자, 토라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오행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오행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저런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형상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 사람 형상을 사람의 어떤 특징을 저 5가지 결국은 이 우주의 흐름 자체가 더 5가지로 있기 때문에 사실 5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5가지를 구분하는 거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 자체도 저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저랑 하셔야 될 그 사주표의 내용이 결국 여러분들도 저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군대 생활, 군대. 그러면 군대가 뭐가 되냐? 토가 됩니다. 토가 되죠. 군대라는 토를 가정했을 때 목의 운동은 분명해져. 뭐예요? 이병쯤 되겠죠, 그죠? 뭔가를 막 시작해서. 그래서 좀 더 지나면 일병이 되면 어때요? 좀 편해지면서 실제로 군대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일병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상병쯤 지나면 이제는 시작이 아니라 이제 끝이겠구나. 끝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일병만큼 일을 해요. 실제로 상병들은 일을 하죠. 그러다가 병장이 되면 어때요? 병장이 되면 이제 이 사이클을 점점 이제 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이 사이클은 가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번 일종의 나선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돌고 나면 그만큼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어떤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에 왔을 때는 기존의 경험들이 쌓여서 제3의 제4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병장들이 그렇잖아요. 나가서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군대를 어떻게 잘 보낼까 이런 것보다 잘 보냈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나무 했습니다. 처음에 싹이 나서 나무가 커지죠. 예. 그 다음에 나무가 조금씩 줄면서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맺힌 그 에너지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면서 씨앗을 형성해 가죠. 예, 이 과정.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하다가 이 선이 어떤 선이냐? 작업에 성공한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너도 나 좋아하니 나도 너 좋아한다라는 합의점. 그 다음부터 어때요? 예, 미치는 거죠 이제. 예, 열심히 열애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 여러분 남녀가 헤어지는 데는 예, 어느 순간에 확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전에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 경험하셨을지 모르지만 예, 가장 대표적인 단서는 아주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예, 오해가 생겼습니다. 예, 오해가 생기고 나서도 괜찮아요. 그죠? 한동안 갑니다. 그러다 오해가 점점 깊어지고 예, 이제는 급기야 돌아올 수 없는 선까지 오게 되죠. 이쯤 오면 예, 이제 서로 절교를 선언하고 옛날에 했던 선물들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이 순간은 뭐냐? 이거 이제 단추에 가는 거예요. 다시 저런 인간을 만나면 안 되겠다는 거지. 예, 뭐 이런 식의 반추를 하게 되면서 어떤 연애에 대한 경험들을 이 지점에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연애를 반복하게 될 텐데 예, 계속 그 전에 어떤 경험들이 축적돼 가는 과정들. 이해하셨습니까? 예, 제가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한 가지만 더 드릴 테니까 그럼 몇 번까지 쓰셨죠? 예? 2번이죠? 예, 3번에 여러분들이 자, 이 오행에 대해서 이제 전부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볼 때는 어떤 소설의 그 플롯 전개도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일생도 저기 해당되고 여러분들의 하루도 저렇게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 이 세상에서 모든 변화하는 것들은 다 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저 특징들을 잡는. 물론 저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 원의 그림들은 잘 안 나오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안 된 표정이야. 안 된 표정이야. 자,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저렇게 저렇게 동그라미 그리시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뭐든 한번 해보세요. 좀 군대 생활 예를 들고 나무 예를 들고 자동차 운전하는 예를 들죠. 소설 이야기 들으면 도입, 전개,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사건이 생기죠. 결말. 토는 뭐예요? 소설. 되겠죠. 이런 식의 그림들을 생각난 대로 쭉 그려보고 그 안에 뭔가를 채워보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예전의 경우도 다 그랬듯이 오해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십시오.
대부분 다들 잘 아신 것 같고, 제가 토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면, 토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 저기 그 자동차로 봅시다. 자동차. 그럼 토가 자동차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토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그 자동차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속도를 내고 어디까지 속도를 내야 되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야 될지는 뭐예요?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이클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어떤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가 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연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클의 크기를 정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연애를 했냐죠. 이 사이클이 일주일 안에 끝날 수도 있고, 1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연애라는 게 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이클의 주기가 사실은 토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중간 단계, 그 변화를 이루는 바탕, 중재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의 어떤 전단을 열어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조금 전에는 이제 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변화 말고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행위나 자체도 이런 형태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MT를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에서도 좋고, 과로 합시다. 과에서 어디고 MT를 간다고 합시다. 그거를 예정된 거 아니면 가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가자 있죠? 가자. 분위기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분위기 잡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이클이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분위기 잡는 능력은 없지만, 그렇게 한번 분위기가 모아지면, 그 MT 가서 참여 높고 가서 이제 잘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서 잘 노는 사람들은 처음에 분위기 잡는 사람들하고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같지 않습니다. 교집합이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집합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한참 재밌게 놀고 있으면 우리는 밤에 막 새벽까지 노는 거죠. 노래방 기기 틀어놓고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새벽 한 2시, 3시 넘어가면 그때까지 노는 사람인데, 그때 꼭 누가 나타나냐면, 야, 우리 내일 행사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그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꼭 있죠, 그죠? 꼭 있습니다. 꼭 있기도 하고, 뭐 거기서 잘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누가 또 술이 또 거하게 돼가지고 또 한판 시비가 붙는 거지. 저 자식은 맨날 저런다는 또 뭐 이런 식이 나오고, 마이크 뽑고 싸대기 올라가고 그러면 분위기 싸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정리가 되죠. 그게 금입니다. 그런 말하면 찬물에 이제 확 끼얹는 분위기.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원래는 사실은 이제
또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람들 또 따로 있어요, 그죠? 예, 따로 거기서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정리, 이 분위기 반전시키는 이 그룹들,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분위기 반전시킬 정도의 어떤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 그 분위기 정리하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하자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예,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분위기를 타서 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보시면 그럼 여기서 토가 어디에 들어갔냐? 실제로 분위기를 가자라고 했을 때 가게 되는 걸 결정하는 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주장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말하지 않는 다수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물론 그 말하지 않는 다수들은 이 나머지 사람들하고 교집합일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생깁니다. 자, 분위기가 끝나고 안 끝나고는 예, 그 분위기가 끝날 만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토는 예, 사실은 예, 침묵하는 다수 이렇게 여기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예, MT 같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됐죠? 자, 다음 시간부터 할 일은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향들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태어났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하는 어떤 그 캐릭터, 성격의 경향성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결정된 성향은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되게 그 덜렁대고 조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좀 부지런하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지런하다는 어떤 강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급해서 실수하고 이런 단점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 일기에는 뭐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 일기를 쭉 한번 보세요.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패턴들. 조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일부터는 좀 더 차분해져야 되겠다. 3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일관되게 흐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쑥스러움 많이 타고 주저주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일기장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들이 있죠. 뭐예요?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흐름들. 자, 이제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적인 어떤 음량들, 장점과 단점들, 그 다음에 어떤 상반되는 속성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느 하나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은 이미 도달했어요. 언제? 대략 한 10살, 초등학교 한 2, 3년 때 도달했던 것 같아요. 3, 4학년쯤이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반대적인 속성을 계속 만들어갔죠.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진취적인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 부분이 잘 안 가는 경우들은 다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성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 사주표를 가지고 하게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을 여러분들이